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 형식으로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투표 투쟁을 위해서 3,000명 이상의 변호사 군단을 꾸렸습니다. 바이든 측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의 변호사 군단을 꾸렸습니다. 미국 변호사들 대박 터졌죠. 양쪽으로 합치면 약 6,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11월 9일부터 부정투표 소송전을 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대규모 부정투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러한 트럼프 행동에 죄를 뿌렸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주 정부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택하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 펜실베니아 소송 결과가 다른 주의 선거인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은 한 거죠. 뭐냐면 펜실베니아에서 뭔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에서 트럼프의 표 6,000장을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 했다는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이것에 대한 부정투표 위험성을 지난해 2019년 12월에 이미 미국 NBC에서 보도를 했었네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것을 만든 회사가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을 해왔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부정투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사용할 정도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왜 이것을 그냥 사용하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트럼프가 함정을 판 건가? 그러면 왜 함정을 팠는가? 혹시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럴 경우 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된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들고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삼아서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이런 부정투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8월 22일 미 전역 50개 주에 요청하기를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특수장치를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나 형광물질 등 특수장치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짜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힐의 보도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정투표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도미니언이고 무엇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특수장치를 요구했다 입니다. 요구라는 것이거든요. 명령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미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게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워터마크나 특수장치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주도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삽입했다는 주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접전지역이라는 것이 6개에서 8개 주란 말이에요. 그럼 6개에서 8개 주를 제외하고 트럼프가 우세한 득표를 한 지역에서는 그 주에서는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우편투표용지에 특수장치를 삽입했다. 워터마크라든가 형광물질을 삽입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저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워터마크라든가 형광물질을 삽입했다면 간단합니다. 이미 투표 끝났잖아요. 개표한 용지 많잖아요. 법원에다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표된 용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밝히면 되는 거지.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바이든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있잖아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봤어요. 그게 바로 정황증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물증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영상 내용대로 실제 행해졌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거를 트럼프 측에서 밝혀내야 되거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부정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된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내용이죠. SNS에도 물적 증거가 나와야지. 그냥 워터마크가 삽입됐더라 하고서 뭐 렌즈다가 이렇게 보고 또 누가 무슨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확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가장 광범위한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방범죄에만 이 사면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뉴욕주 맨하튼 지방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 탈세, 보험 사기, 은행 거래 등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거는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 정치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트윗 정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지난 임기 4년 동안 트윗을 통해서 고위 관리직이 아마 여러 명 날라갔죠. 여러분 아시죠? 며칠 전에도 트윗을 통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고시켜버린 거. 해고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폭력시위 진압에 방위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었어. 투입할 수 없다라고. 이것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 FBI, 연방수사국 국장, 그리고 CIA 국장, 중앙정보부죠.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트윗에 의해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현직 관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선거도 다 끝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트윗으로 국방장관까지 해고한다는 것은 뭔가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왜 그러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투표에 확신하고 그래서 자신이 재임될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 시기에 국방장관을 트윗으로 해고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방장관이거든. 미국의 국방장관은 미국 단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토도 있고 한국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트윗으로 단칼에 잘라버린다고요? 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사람 관리를 잘못한 건지 뭐 임기 말기 레임덕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펜스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 이후로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 다음 날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언론에
대선 불복을 시사할 때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지난 7일 대선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함께 싸우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일은 아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뿐이다. 이 의미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사람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요즘에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갑자기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라고 나섰습니다. 내둥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나서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지.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이 승리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유권자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2년 후에 상원의원 일부가 재선출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한 것은 아닌가? 확실한 건 이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이고 정치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트럼프 지지 발언뿐만 아니라 언론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기사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 부정선거 물증을 찾거나 제시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는 분석을 꼭 붙여놨어요. 모든 언론이 비슷하게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사 진영을 6대3이라는 절대 보수 우위로 재편을 했잖아요. 하지만 부정선거의 물증 찾기가 극히 어려운 데다가 경합지에서 승자가 바뀔 정도의 부정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정치권의 일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파이자가 왜 발표를 좀 더 일찌감치 하지? 이제서 하는가? 발표를 선거 전에 좀 하지. 왜 이제서 했느냐 이거지. 90%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 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주 내지 2주 전에 알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하기 전에 내부적인 의논을 거치고 또 의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미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전에는 알았단 얘기지. 그러면 2주 전인 11월 3일 선거 전에 발표를 했으면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제가 자꾸 그런데 하고 토를 다는데요. 이 파이자의 효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CNN의 보도입니다. CNN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춰주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백신 접종자의 증상 발현만을 억제하는 건지 화이자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전자의 효과이기를 바라야죠.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춰주는 백신이다. 이쪽으로 결론이 나야 우리가 살죠. 만약에 후자 쪽으로, 즉 단순히 백신 접종자의 증상 발현만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이건 의미가 없지.
이미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뭔 의미가 있어? 백신이 아니지 이건. 여기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미 존스 홉킨스 대학 발표에 의하면 11월 10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1만 8,278명이고 누적 사망자가 23만 7,742명이다 라고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수치는 전 세계 감염자 수의 20%예요. 미국이 20%를 잡고 있어. 창피하고 쪽팔린 일이죠. 감염자 900만 명으로부터 1천만 명을 돌파하는데 일주일도 채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로 접어들면서 곧 생스기빙 데이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죠. 연말 연초 또 행사 있죠. 날씨는 추워지죠. 때문에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지. 이 스피드대로 간다면 올 12월 말 약 50일 후죠. 그때 가면 2천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큰일인 거죠 이거. 왜 2천만 명이 넘을 것이냐라고 감히 얘기를 하냐면 이렇다 하게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 지금 파이자가 발표한 거 그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맞으려면 내년 한 5월은 돼야 돼요. 올 안으로 약 50일 남은 올 안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구경도 못해 그거. 이러한 위력을 가진 코로나19가 백악관도 예외로 두지 않았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증세로 입원했던 지난 10월 2일경에 백악관을 자주 출입하는 고위직 관리 그리고 직원이 30여 명 이상이 이미 감염되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언론에서 의심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언제부터, 중요한 게 언제부터예요. 10월 2일경에 밝혀졌지만 언제부터 감염 상태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백악관이 발표를 않고 숨기고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LA는 사실 더 걱정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거든요. 지난 5일 2,065명, 6일 2,108명, 7일 2,418명, 8일 2,238명. 매우 심각한 거죠. 1,000명 이하로 떨어졌었거든. 최소한 선거 일주일 전, 즉 10월 약 20일, 25일경 이때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0명을 넘기 시작하더니 이젠 2,000명이 넘어버린 거야. 일일 확진자가. 심각한 거죠. 당연히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좀 웃어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일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말입니다. 올해 2020년 올해 미국 전역에서 교통사고가 급감했어. 왜냐고요? 셧다운 시켜가지고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직장이 문 닫혔으니까 나갈 일이 없잖아요. 집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42%나 줄어버렸어. 이러니까 보험사가 돈을 벌었지.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료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들한테 환불했어요. 코로나19가 걱정은 되지만 기분 좋은 건 또 하나 뭐냐면 고속도로가 비었어. 코로나19 이전에 1시간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25분이면 갈 수 있게 됐어요. 20분에서 25분. 길면 30분. 반면 가스, 주유소 매출은 떨어졌죠. 죽을 지경이죠. 또 하나 이번에 2020년 미국 대선을 경험하면서 미국 정치 풍토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지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파워가 막강하네요. 결석이 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네. 주지사를 하다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으로 진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단계인데, 반대로 주지사가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말라 해리스라고 이번에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지명한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원의원이에요.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면 이 여자분이 부통령이 되면서 그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될 거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소속 상원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케빈 뉴섬인데, 이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의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을 할 수가 있어. 재미있죠? 미국 정치 참 재미있어요, 요즘.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헤드라인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제 의견도 붙여봤습니다. 고맙습니다.